2조 4천억 원, 세계 최고 선수들을 모아놓은 프랑스가 단 9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19살짜리 소년 하나에게.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결승 스페인이 프랑스를 2대 0으로 완파한 그 경기의 결정적 장면들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왜 프랑스가 이 경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100년 가까운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한 대회입니다. 경기 수도 늘었고 대회 기간도 역대 가장 길었습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나라가 공동 개최했는데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고 미국은 3위권, 멕시코도 세계 13위권의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동거리와 시차, 심지어 고지대 적응까지 요구된 스펙타클한 대회였죠. 날씨 변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단 4경기, 중결승 2경기,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입니다. 그 첫 번째 중결승이 바로 프랑스 대 스페인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스타디움, 무대 자체가 이미 압도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피파 랭킹 3위, 선수단 가치만 무려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팀입니다. 3년 연속 중결승에 오른 저력도 있고 1998년 자국 월드컵 우승 이후 월드컵을 2번이나 제패한 명실상부한 축구 강국입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세네갈 3대1, 이라크 3대0, 노르웨이 4대1로 3전 전승 조 1위, 토너먼트 들어와서는 스웨덴 3대0, 파라과이 1대0, 모로코 2대0으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가장 여유롭게 4강에 올라온 팀입니다. 음바페는 매 경기 득점에 성공하며 8골로 메시와 공동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가 스페인이었습니다. 피파 랭킹 2위, 한때 세계 1위를 유지하기도 했고 유로와 네이션스리그를 제패한 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이변의 희생양이 될 뻔했지만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4대0, 우루과이 1대0으로 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토너먼트에서는 오스트리아 3대0, 포르투갈 1대0, 벨기에 2대1로 연달아 잡아내며 무려 16년 만에 4강 무대를 밟았죠. 16강과 8강 모두 교체로 들어온 미켈 메리노의 결승골이 팀을 구했던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선수단 가치는 1조 7천억 원으로 프랑스보다 낮지만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스페인이 7승으로 승률이 더 높았고 유로와 네이션스리그 결승에서도 스페인이 프랑스를 모두 꺾었습니다. 거기다 야말이 출전한 경기에서 스페인은 20승 6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포메이션은 양팀 모두 4-2-3-1로 맞섰습니다. 프랑스는 음바페가 최전방을 맡고 2선의 마르쿠스, 올리스, 덴벨레, 더블 볼란치는 라비오와 추아메니, 포백은 딘유, 살리바, 우파메카노, 쿤데, 골무는 마냥이 지켰습니다. 스페인은 오야르사발이 원톱, 야말, 올모, 바이날둠이 2선을 구성, 더블 볼란치는 파비안 루이스와 로드리, 포백은 쿠쿠레아, 라포르테, 쿠바르시, 페드로 포로, 우나이 시몬이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아스날, 첼시 등 최강 클럽 소속 선수들이 즐비한 그야말로 드림팀 대결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스페인은 프랑스의 압박을 가볍게 벗겨내며 여유로운 빌드업으로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전반 20분까지 양팀 모두 이렇다 할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패스플레이에 진수만 펼쳐졌습니다. 새벽 4시에 열린 경기였는데 치열한 공방 없이 흘러갔기에 자칫 졸릴 수도 있는 흐름이었죠. 프랑스는 올리스마저 막혀 있었고 스페인은 오른쪽 야말포로 라인이 조용한 가운데 왼쪽 쿠쿠레아 로드리 쪽으로 공격을 연결하려 했습니다. 스페인에게 프리킥 기회가 생겼습니다. 골대와 가까운 위치였고 왼발 키커가 찼다면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 예상 밖의 오른발 킥이 나왔고 벽에 맞으며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전반 20분 프랑스의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야말의 유연하고 영리한 움직임으로 오른쪽 박스 안에 침투한 순간 프랑스 수비수 디뉴가 볼을 차는 게 아니라 야말의 발을 차버렸습니다. 야말이 쓰러졌고 심판은 즉시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공을 차야지 왜 남의 발을 차는 겁니까? 단 한순간의 어이없는 실수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야말이 먼저 핸드볼 파울을 범했다는 주장이었는데 야말의 팔은 옆구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핸드볼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키커는 야말이 아닌 오야르사발, 오른쪽 구석으로 완벽한 킥을 꽂아 넣으며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프랑스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6골을 넣은 공격적인 팀인 만큼 아직 경기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페인이 이번 대회 단일 실점의 수비 최강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선수 개인 퀄리티보다 조직력이 완벽한 팀, 거기에 발롱도르 수상자 로드리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프랑스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찾아옵니다.
프랑스의 핵심 센터백 살리바가 전반 중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전 경기를 풀타임 소화해온 살리바의 부상은 프랑스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전반은 1대0 스페인 리드로 마쳤습니다. 점유율도 스페인이 더 높았고 프랑스는 경직된 움직임 속에 공격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로드리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로드리는 단순한 볼 배급수가 아닙니다. 상대의 공격 흐름 자체를 차단하는 전술적 중력, 그게 바로 로드리의 역할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스페인은 정말 까다로운 상대였습니다. 막아보려 해도 단 한 번의 틈이 야말에게 연결되면 야말을 따라잡을 선수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음바페는 수비 가담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야말은 스피드와 유연성을 모두 갖춘 이제 갓 19살이 된 선수입니다. 후반전 스페인은 예상대로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골까지 나왔습니다. 후반 12분 전방으로 침투하는 키패스가 연결됐는데 프랑스의 우파메카노가 무리하게 발을 내밀다 오히려 동작이 멈춰버렸고 단독으로 방향을 바꾼 올모가 비어있는 페드로 포로에게 연결했습니다. 완벽한 단독 찬스, 포로는 여유롭게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에서 맹활약 중인 포로의 골에 토트넘 팬들도 환호했을 겁니다. 프랑스는 더욱 다급해졌고 오히려 그 조급함이 공간을 열어주면서 스페인의 역습 찬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야말의 폭발적인 질주와 함께 개인 능력으로 추가골까지 넣었는데 아슬아슬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며 2대 연기 유지됐습니다. 프랑스는 선수 교체를 이어가며 강도를 높였지만 어떻게 봐도 역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75분 이 경기 최고의 명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르셀로나의 야말 대 레알 마드리드의 음바페, 바로 그 1대1 대결입니다. 스피드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음바페인데 야말이 먼저 도발을 시작합니다. 야말이 음바페를 추격했고 막상막하의 스피드 대결 끝에 야말이 음바페를 완벽히 저지했습니다. 단순한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빠르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과감한 퍼포먼스였습니다. 프랑스 감독은 옐로 카드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야말이 완벽하게 정상적인 수비를 한 것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야말의 완승이었습니다. 슈퍼스타 공격수가 수비까지 달려드는 에너지, 그게 팀 전체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프랑스는 끝까지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았지만 솔직히 파상공세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스페인이 그냥 경기를 관리했을 뿐입니다. 최종 스코어 스페인 2대0 프랑스, 스페인이 먼저 결승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2조 4천억 원짜리 선수단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무력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유가 명확합니다. 스페인의 로드리는 단순한 미드필더가 아니라 상대팀의 공격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전술적 중력이었습니다. 로드리가 중원을 장악한 순간부터 프랑스는 방향을 잃었고 음바페는 고립됐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엔진도 스파크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법입니다. 음바페에게 연결할 길이 없었던 프랑스는 결국 엔진만 있고 스파크가 없는 팀이었습니다. 반면 야말은 달랐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세계 최고 공격수에게 도발하고 수비까지 완수했습니다. 이미 야말은 자신이 이 시대의 주인공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프랑스가 스페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제 결승의 상대가 결정됩니다. 잉글랜드가 6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과연 결승은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낼까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루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축구 본능이었습니다.